더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은 신범철 아산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폼페이오가 이제 기자들도 여러 명 데리고 갔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적어도 유해 송환 문제 정도는 뭐 해결하고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폼페이오가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 정도까지 생각 못했을 겁니다. 무언가 자기가 가기 전에 한 말이 적어도 신고와 검증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갔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올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폼페이오 떠나고 나서 5시간 만에 북한이 미국이 강도적 요구를 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아까 전문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미국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전략의 변화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정말로 생각이 바뀐 걸까요? 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한국이나 미국을 속여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1, 2월에 나타난 모습은 그 정도까지가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정한다면은 세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마음이 변했다. 그것은 적어도 미국과의 대화가 진전이 없더라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최소한 체제 보장은 확보했다. 이런 판단이 섰을 경우 보다 유리한 협상을 전개하기 위해서 미국에게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 전술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복선을 깔아놓은 것은 미국이 강도 높은 비핵화 요구를 한다면은 비핵화 협상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도 암시한 것이 자신들이 확고부동했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을 협박하는 내용까지 그 안에 담아뒀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 비핵화 협상이 상당히 험난할 것이다. 이 점을 반드시 예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비핵화 협상이 험난할 것이다라는 뭐 그동안도 여러 모든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예상을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북한의 태도가 좀 변하니까 미국도 당황하고 우리 청와대나 우리 정부 쪽에서도 좀 상당히 당황했을 텐데 이렇게 되면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은 지금 뭐 물론 실무 협상단을 또 구성했다,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다음 약속 이렇게 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워킹그룹 구성을 했다고 하지만 언제 만날 것인가가 합의가 안 된 거죠. 또 그것을 위한 또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겨뒀기 때문에 상당히 비핵화 협상은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점에서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간 수차례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전략적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비핵화 협상은 잘 진행될 것이다 해왔던 우리의 판단이 과연 옳았던 것인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북한의 변화 동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해법이 나온다. 과연 중국 요인이 작용을 해서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면 어떻게 중국을 견인할 것인가. 그렇다면 결국 미중 관계 속에서 현재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를 함께 풀어내는 그러한 과제를 또 우리가 안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문제 진단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협상을 끌고 갔다가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먹힐 뿐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그 미중 무역 전쟁 말씀을 하셨는데 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중국으로서는 미국을 이제 북한을 통해서 미국을 또 견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전략일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강하게 지금 북한을 걱정하지 말아라. 미국과 협상이 깨지더라도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지금 중국이 좀 북한을 좀 뭐 회유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겠죠? 예, 높다고 봅니다. 이미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논의됐고 그래서 3차 정상회담에서는 마치 혈연 지정, 혈연과 같은 그런 관계다 이런 것까지 표현이 나왔는데요. 더군다나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런 두 가지 상승 효과를 고려할 때 중국은 북한 카드를 활용하고 있고 북한 역시 이러한 중국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번 연말에 미국 그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로서도 판을 깨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연말까지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 하는데 만약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면 우리 정부도 뭔가 플랜 B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그럼 지금 국제 제재도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북한과 또 판문점 판문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간략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보면 지금 당장은 자신들의 정치적 수요 때문에 협상을 끌고 가지만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특정한 결과가 나와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9월 초에 급변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9월 초에 급변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효과가 9월 말 10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지 11월 중간선거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월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뭔가 판단할 그렇습니다. 수 있겠다 이런 뜻이죠. 그때 판단을 바꾸면은 한반도에 위기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군사적 옵션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우리 정부로 돌아와서 그런 상황에서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 고민을 해야 되고 평소 지금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속도 조절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죠.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 유지가 중요한데 한국이 그러한 제재에 구멍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간 교류 차원의 협력은 잘 진행해도 되지만 제재와 관련된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을 갖다가 계속해서 속도를 늦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만을 갖다가 상대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는 북한과의 신뢰 구축도 좋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생존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전략 하에서 전력 증강만큼은 제대로 이루어가면서 신뢰 구축을 해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우리 스스로가 힘을 빼면서 협상력을 높인다는 건 사실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신범철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